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림을 4개를 불러들여 가지고 가이드 선을 만들어서 지금 그림을 거기에 맞춰서 작게 줄였는데 배경이 검정색이라 이 테두리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아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이드 선을 다시 나타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 시간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단축키는 컨트롤하고 세미콜론을 누르면 된다고 그랬죠. 자,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딱 눌렀더니 다시 가이드 선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이드 선이 나왔는데 여기에 4군데의 모서리에 잘 맞았는지 한번 돋보기 툴을 클릭을 해가지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부분만 확대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확대를 했더니 우리가 맞춘다고 잘 갖다 댔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여기가. 자, 이럴 때는 다시 선택 툴, 그 V를 선택하면 되겠죠. 키보드에서 V를 선택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V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이것을 컨트롤 하고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그랬죠. 클릭을 한 다음에 이것을 조금 이동을 하면 되죠. 자, 이동을 해서 맞췄는데 자,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래도 하는데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이게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은 이게 손바닥 툴로 바뀐다고 그랬죠. 손바닥 툴로 바뀌니까 이렇게 그림을 끌고 또 위로 올라갑니다. 자, 다음 거를 가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좀 떨어졌네요. 자, 다시 컨트롤을 누르고 그림을 클릭을 해서 다시 갖다가 이렇게 딱 갖다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죠.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아랫부분이 좀 아랫부분이 이 부분에 보니까 역시 오른쪽에도 안 맞고 왼쪽에도 안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다시 쉬프트를 누르고 그 부분을 끌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맞춰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고요. 저 위에 것도 한번 보죠. 이게 이 부분이 지금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가이드 선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 놓고 다시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자, 이쪽도 한번 가보죠. 자, 여기는 맞았습니다. 자, 이쪽도 끝에도 잘 맞았죠. 자, 여기도 잘 맞았네요. 저 끝부분도 한번 가서 보면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컨트롤 제로를 눌러서 원래 크기로 맞추죠.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이드 선 때문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컨트롤과 세미콜론을 눌러서 가이드 선을 없애고 자, 이 4개의 그림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흰색으로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 부분이 눈에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맨 왼쪽에 귤나무를 우리가 할 건데 자, 컨트롤하고 귤나무를 클릭을 하면은 귤나무가 선택이 되죠. 귤나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맨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에 체인 옆에 FX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FX는 레이어의 효과를 우리가 주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죠. 그랬더니 블렌딩 옵션스 해가지고 드롭 섀도우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포토샵을 그동안 다른 버전을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레이어에 여러가지 효과를 주는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이건 할 거고요. 우선 맨 아래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라고 하는 것은 그 테두리를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각형을 그리면은 사각형의 테두리, 그러니까 선이죠. 선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여기가
컬러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 테두리가 생기긴 생겼는데 검정색으로 생겨서 보이질 않아요. 자, 이것을 해가지고 흰색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흰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했더니 자, 여기에 흰색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이 흰색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지금 볼 수가 없네요. 일단 OK를 한번 해보죠. OK를 하고 자, 흰색을 제가 확대를 해서 자, 이 부분을 보겠어요. 봤더니 이렇게 꺾였죠. 물론 여기에서 컨트롤 세미콜론을 눌러서 가이드선을 만들어 놓으니까 바깥으로 나갔어요. 이쪽도. 자, 이걸 왜 그러냐면은 여기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레이어에서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사이즈를 우리가 3으로 줬는데 이것을 한 2 정도로 줄이죠. 자, 2로 줄이고 여기에 포지션이 있는데 아웃사이드가 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사이드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OK를 하죠. 자, 그랬더니 안쪽으로 그림이 들어왔죠. 그림이 들어왔는데 선택 툴을 선택해서 컨트롤 누르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조금 아래로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바꿨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를 줬어요. 다시 컨트롤 제로를 해서 놓고 컨트롤 세미콜론 했더니 여기에 사각형이 나왔죠. 사각형이 보이니까 훨씬 좀 깔끔한데 2픽셀로 주니까 너무 가느네요. 다시 스트로크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자, 이것을 3으로 다시 고칩니다. 3. 자, 오케이. 자, 훨씬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것을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똑같은 효과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일이 할 필요 없이 귤나무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올리면은 여기에 카피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이펙트 해가지고 스트로크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카피 레이어 스타일을 한 다음에 자, 유구라고 한 데다가 클릭을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하면은 위에 적용했던 레이어 스타일이 그대로 이 아래로 적용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탈꽃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여기까지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체인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패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했더니 4개의 그림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세미콜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확대를 합니다. 자, 돋보기 툴을 클릭해서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죠. 확대를 해서 보니까 여기가 뭐 끝이 어느 정도 잘 맞았네요. 이쪽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그 가이드선을 잘못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요 끝부분이 잘 맞았으니까 맞은 거로 생각을 하고 또 아래 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빈 거는 이 가이드선이 잘못돼서 그래요. 가이드선을 수정하려면 자, 여기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이렇게 조금 드래그 합니다. 너무 많이 드래그 됐죠. 자,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또 옆으로 움직이고 여기도 잘 맞았고 또 여기도 잘 맞은 것으로 됐습니다. 다시 컨트롤 제로로 해서 원래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이드선을 없애기 위해서 자, 세미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해서 놨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지금 작업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좀 공간이 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어요. 다시 컨트롤 세미콜론 한 다음에 이것을 가이드선을 제가 조금 위로 움직이죠.
자, 움직였죠? 움직인 다음에 다시 돋보기로 좀 확대를 하죠. 이 부분을. 자, 확대를 해서 선택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갖다가 윗부분으로 올리겠습니다. 또 이것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제로로 해서 원래대로 놓죠. 좀 나은 것 같으네. 이게 가이드선이 아래에 떨어진 거는 뭐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만 잘 맞으면 되니까. 그리고 컨트롤 세미콜론 해서 자, 이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됐으면은 나름대로 된 것 같은데 또 여기도 좀 많이 벌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조정을 해주죠. 유형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선을 잡고 자, 조금 이동을 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돋보기 툴을 써서 선택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클릭해서 자, 됐습니다. 다시 컨트롤 제로 그 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 해서 가이드선을 없앴어요. 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뭐 적당하게 위치가 잡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가 이 선택툴을 선택했을 때 요 위에 몇 가지의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그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보기 전에 레이어에 효과들이 다 들어가서 열려져 있으니까 FX 옆에 그 화살표가 있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일단 효과가 속으로 들어가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4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것을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현재 그림이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이게 지금 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걸 잘 모르죠. 그럴 때는 요 위에 자, 여기 꿈나무 귤나무를 선택하고 밑에까지 쉬프트를 누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체인까지 된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여기에 맨 위에 그 탑 정렬이에요. 그러니까 위 정렬이죠. 자, 이것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게 올라간 게 확 보이죠? 이렇게 맨 윗부분이 딱 맞게 됩니다. 또 여기에 간격이 지금 벌어져 있죠? 이 간격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얼라인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얼라인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간격들이 다 일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라인 부분인데 이 얼라인 부분은 잘 활용하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제가 여기에 빈 공간을 쳐서 이 선택된 걸 해제를 하고요. 자, 다시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좀 전과 같이 갖다 놓을 겁니다. 놓기 위해서 그냥 히스토리에서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로 놨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까 같이 됐네요. 다시. 그래서 지금 보니까 히스토리를 가지고 그동안에 작업했던 거를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하면서 보는 거, 이것들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제가 시간 나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4개를 그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로 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허전하죠. 그래서 자, 이 T 글자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자,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자,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클릭을 합니다. 뭐 점이 생겼죠. 제가 포토샵 CS5라고 쓸 겁니다.
포토샵 CS5라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드래그해서 지금 현재 글씨가 11포인트니까 이것을 한 72포인트로 크게 늘렸습니다. 포토샵 CS5 했고, 여기 색깔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보이는 거는 하얗게 보이죠? 이 하얗게 보이는 것은 검정색의 반전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깥쪽을, 그러니까 현재 블록 설정을 했는데 클릭을 하면 검정색으로 보이죠? 그래서 자, 이거를 전체 들여간 다음에 자, 이것을 제가 흰색 계통으로 자,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으로 바꿨어요. 자, 흰색으로 바꿨는데 여기 보니까 글씨체가 고인들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글 폰트입니다. 그래서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영어로서는 좀 멋이 없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고 제가 이제 컴퓨터에 설치된 글씨체인데 글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여기서 블랙 STD라고 하는 여기 이제 샘플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더니 굉장히 크네요. 그러면 72포인트니까 한 48로 줄였습니다. 48도 큰 것 같으네요. 이거는 36. 이거는 자,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놓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를 다시 글씨체를 다른 거로 바꿔보죠. 이 글씨체 바꾸는 거가 사실 많이 어려워요. 자, 이걸 해볼까요? 제일콤스. 자, 그리고 글씨 크기를 72. 자,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자, 글씨를 삽입을 하고 이것도 글씨에다 효과를 한번 줘보죠. 자,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 한번 줘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줬더니 지금 그림자가 요 뒤에 글씨에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드래그 보면 그림자가 나오죠. 자,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데 자, 그림자 위치를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거리도 조금 줄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서 일단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줘가지고 현재 보이는 글씨가 조금 뚜렷하게 나타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 글씨를 넣었으니까 이번에 포토샵 CS5를 넣었는데 제 홈페이지 이름도 하나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또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대문자로 되니까 다 소문자로 바꾸죠. 또 대문자가 됐네. 자, 이렇게 했는데 글씨체가 위에 있는 글씨하고 같기 때문에 이 www 부분은 안 나타나네요. 자, 글씨체를 다른 거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걸 형태로 바꿔볼까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또 다른 거로 바꿔보죠. 그냥 아주 편리한 거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가 자, 이것을 타임 뉴만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요 글씨 색깔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해가지고 여기 색을 다른 거로 바꿔줘도 됩니다. 뭐 여기서
눈에 잘 띄는 색 계통을 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바깥을 클릭해서 락이닷컴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효과를 주어서, 자, 이번엔 스트로크를 한번 줘보죠. 스트로크를 검정색으로 줬는데, 검정색으로 말고, 자, 이 정도만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오케이 해서, 자, 포토샵 cs5 락이닷컴 이렇게 됐죠. 이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를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무브트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조금 아래로 내려가지고 뭐 적당한 위치로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진을 4개를 집어넣고 글씨를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조금 그 작품 같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여기 있는 것이 그림이 너무 그 왼쪽 위로 붙었네요. 자, 그럴 때는 현재 이 4개의 그 레이어가 지금 떨어져 있죠. 왜냐면 이 2개가 그 새로 만들었는데 유구 레이어하고 귤나무 레이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귤나무 레이어를 아래로 끌어서 유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Shift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이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나름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그 1차적으로 글씨 2개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4개 그 다음에 배경 해서 하나의 그 우리가 이거를 뭐 작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하나의 그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은 이런 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레이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인데, 자, 요것하고 위에 있는 글씨죠.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글씨는 2개를 Shift를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로 묶어주면 좋겠어요. 이거를 물론 이 레이어 자체를 서로 하나로 묶어주는 게 좋은데 레이어 자체를 묶으면 나중에 편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편집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폴더에다가 집어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폴더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2개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쭉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세 번째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폴더 모양이 있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놓고요. 자, 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끌어다가 그 폴더 모양에다 이렇게 갖다가 딱 놓고 손을 떼요. 떼면은 그룹 1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폴더가 생겨버렸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그룹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이 됐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든지 움직여도 2개의 그림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을 여기다 갖다 놓으니까 좀 낫죠? 좀 난데 우선은 이렇게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 글씨 편집하는 부분은 나중에 시간을 내서 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여러분들하고 다시 강의를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강좌 여기까지 끝냈고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다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